예, 안녕하세요.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에 근무하는 엄현석 교수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곡 2의 성악지묘에 나타난 제왕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율곡 2의 성악지묘에 나타난 제왕학과 중화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으로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율곡 2는 성악지묘를 저술을 했습니다. 내용은 수기, 정가, 위정, 도통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왕학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좀 보면은 제왕학은 중국 고대 성왕으로부터 중국사의 많은 제왕들, 조선시대 왕들의 도덕적 이념, 정치적 권력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왕의 여러 의미를 보면은 은대와 중국 은나라와 주나라 때의 제왕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은나라에서 제왕은 도덕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천명의 절대성에 입각해서 전제적 왕권을 행사했던 그 제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나라에서 제왕은 도덕성 여부에 따라서 천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런 제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악지묘의 목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악지묘는 기본적으로 제왕의 수양과 통치를 아우르는 원리와 절차 그리고 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 치인의 도를 제시하는 대학의 편제를 따라서 책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악지묘는 형식적으로 모두 8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악지묘의 편장 구성을 보면 제1편에는 제왕의 기질을 바꾸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는 경으로 마음을 수렴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은 성실한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기질을 교정하고 기를 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른다. 정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4편에서는 덕을 넓히고 보충하며 독실하게 하는 과정과 수기의 효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편에서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대학에서 제가에 해당하는 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편에서는 위정에 관한 총론과 현인을 등용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편에서는 신하로부터 선행을 취하는 것, 그리고 시무를 우선시하고 선왕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강을 세우며 교화를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편에서는 성신이 하늘을 이어서 온 백성들의 준칙을 세우고 도통을 전승한 내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악지묘의 핵심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성악지묘는 군신관계, 군왕의 수기와 치인의 관점에서 군신관계를 넘어서 임금과 백성 사이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인륜적 표준과 경제적 삶의 보장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지묘 진차라고 하는 논의에서 율곡 2는 제왕의 도는 심술의 은미한 곳과 문자로 나타나 있고 성현들이 말을 반복하고 밝혔기 때문에 미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악지묘의 제왕학과 성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고시대 요임금이 순임금에 내려준 신법으로서 윤집궐중이라는 말과 요임금의 심술, 깊은 곳에 연원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심도심을 이야기하고 윤집궐중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서경 대우모 편에도 나오고 논어 요활 편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율곡은 제왕학의 경우 요순의 도덕적 이념에 근원을 둔 것으로서
성악으로서 이상적 경지에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악 지표에서 제왕의 학문과 제왕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왕의 학문은 제왕 스스로가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제왕의 정치는 자신의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등용해서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과 이제 정치를 이제 이원적으로 구분하지만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의 학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는 기질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 기질, 성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질을 어떻게 변화하느냐,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성현을 표준으로 삼고 3대 이상 정치를 목표로 삼으며 독서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서 기질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스르는 말과 마음에 맞는 말을 호의 감정이 아닌 도에 합당한가 아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감정을 어떤 사태에 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실하고 돈독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지 않고 변통의 뿌리를 제거해서 아름다운 자질을 온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이 유념해야 하는 통치의 요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곡의 경우는 어진이를 등용하고자 할 때 제왕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진이와 대비되는 인물로, 그리고 현자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소인은 멀리해야 된다. 군자와 현인과 대비되는 소인을 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소인들을 엄격하게 멀리해서 끊어내야만 어진 군자가 조정에 나아가서 치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 같은 게 택천, 쾌계라든가 이런 괴들에서 소인들이 이게 군자들이 소인을 몰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괴도 있고, 소인들이 조정을 장악해서 군자들이 은둔에 숨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괴들 중에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악의 표준과 성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독서를 통해서 국리를 하는 차례를 말하면서 임금이 학문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성리학을 정밀하게 음미하고 실제 몸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 성리학자들의 이론이 수기와 치인을 위한 성학의 표준이 된다라고 해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통치로 민생의 안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이 통치를 하는데 도덕적인 그런 것들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교화를 하기 이전에 백성들은 어떤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의 역할 가운데 백성들의 경제적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 이걸 가장 급선무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국가, 백성의 관계를 근본과 의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과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고, 임금과 국가 또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생산을 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의 경제적 산출, 이런 것들을 후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먹을거리죠. 식을 안정되게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의 실천으로서 중화의 경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인이 나쁜 생각과 사념으로 그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마음의 그 균형 상태죠. 중과 마음이 감정으로 발했을 때 조화로움을 잃고 어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에 치우치는 데 비해서 군자의 경우는 국리와 함양을 통해서 선과 성, 본성을 지켜서 거짓과 혼란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미발의 시기에는 텅 비고 균형 잡힌 그 본성의 온전한 체가 유지되고 외적인 사물에 반응할 때는 텅 비고 균형을 이룬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 유행을 해서 정대광명한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수기로 정심을 실천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소인과 성인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인의 경우는 미리 기대하거나 지나간 것을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갖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발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들이 대체로 소인들이 행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은 오류를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내지 노정하지 않고 텅 비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중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왕의 원기를 통한 기강 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강이라는 것은 국가의 근원적인 기운이므로 기강이 세워지지 않으면 온갖 만사가 무너지고 폐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온몸이 해이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공정한 도를 가지고 어진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음험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쳐서 신상필벌을 행해야만 기강이 진작되고 명령이 행해져서 세상이 순리에 따라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정치상의 핵심 절목으로서 그 황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가장 궁극적인 표준, 행위의 표준, 일륜의 표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이라는 글자는 임금이라는 뜻이고요. 이 건은 건은 세우는 것이며 극은 북극성의 극과 같으니 지극하다는 뜻으로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극이라고 한다면은 임금의 표준, 인륜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지극한 인륜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간에는 극진히 친내를 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의 부자가 이어서 그 준칙을 모방하고 취한다. 이런 그 가정에서의 부자 관계에서의 그 친애함 이것이 국가, 사회 그리고 천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부자가 이렇게 평화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황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율곡이의 성악 지묘에 나타난 제왕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 정리를 보면은 율곡이가 성악 지묘에 나타난 제왕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정치적인 수양의 과정 그리고 치인의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상적인 정치를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소인과 군자, 소인과 성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술, 마음의 중절됨과 조화론 그래서 중화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악지묘는 제왕의 수양과 통치를 아우르는 원리와 절차,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왕은 황극의 원리를 기초로 수기치인의 절차로 다스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